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 박시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피부병 중에 바이러스성 피부병의 일종이죠. 사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마귀 사실 걸리신 분들은 뭐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도 그래도 일단은 기본부터 알고 가야 되니까요. 네, 사마귀가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사마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대체로 환부가 딱딱하게 되고 거칠게 튀어나오는 의학적으로 구진의 형태로 나타나고 신체 어느 부위에나 발생하면서 손으로 만지는 과정에서 다른 부위로 번지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타인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염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사마귀가 전염성 질환인가요? 네, 한 집안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가족이 사마귀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 네. 전 가족에게 퍼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그 예방법도 좀 알아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마귀도 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마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감별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마귀라고 하는 손발에 생기는 그리고 심상성 사마귀, 손발바닥에 생기는 수장죽도 사마귀,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 생기는 물사마귀, 아주 작은 사이즈의 편평한 편평 사마귀,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서 생식기 부분에 생기는 성기 사마귀, 곤지름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네, 있네요. 네,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류별로 증상도 달라집니까? 네, 사마귀는 그 종류별로 증상이 무척 다양한데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시는 사진은 바로 물사마귀 사진인데요. 물사마귀는 3 내지 6mm 정도 크기의 그 돈 모양, 가운데가 배꼽처럼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나타납니다. 주로 성인보다는 소아에게서 어린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토피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부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 물사마귀와 아토피 피부염 간의 어떤 연관성이 그럼 직접적으로 있습니까? 1대1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피부 면역력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둘 다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아들의 경우에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물사마귀를 합병하고 같이 고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병률이 더 높아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토피 피부염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이 물사마귀가 생겨서 이 환부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물사마귀가 동시에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치료하기도 더 힘들어지겠어요. 네, 무척 이제 속상하시죠. 한 가지 질환도 어려운데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그쵸.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마귀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다음 사진은 수장족저 사마귀입니다. 네. 말 그대로 손바닥,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인데요. 보통 발바닥이 생긴 경우에는 체중에 눌려져서 병변이 이제 융기되지 않고 이제 또 피부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통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큰 사마귀 주변에 작은 사마귀가 둘러싸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들이 이제 서로 합쳐지면서 더 큰 덩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네, 이 수장족저 사마귀는 발에 생겨서 그런지 약간 티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네. 사마귀와 티눈은 다른 거죠? 네, 서로 다른 질환이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질환이 발에 이제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에는 감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티눈 약을 사마귀인데도 불구하고 티눈 약을 오랫동안 이렇게 바르면서 잘못 치료하다 보니까 사마귀가 더 번져버리거나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낫지를 않겠어요. 아무래도 더 이제 치료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면 티눈과 사마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네, 있습니까?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그 환부를 깎아 보면 그 부위에 이제 점상 출혈이라고 해서 까만 점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이 그럼 뭔가요? 그 점은 이제 모세혈관의 사마귀가 이제 침범하면서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변형되거나 파괴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검은 점이 보이면 사마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증거가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네,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제 출혈이 되게 됩니다. 근데 티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라도
출혈이 되거나 하는 그러한 양상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라서 확인을 해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마귀가 있습니까? 네, 다음은 이제 편평 사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마귀의 형태가 편평하다고 해서 편평 사마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크기는 2 내지 5mm 정도이기 때문에 무척 작습니다. 약간 융기된 편평한 어떤 다각형의 모양으로 살색이나 혹은 갈색을 띠는데요. 투명할 때 살색을 띌 때 혹은 연분홍을 띌 때 요때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요때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치료 반응도 빠르고 치료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에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김이나 잡티 혹은 뭐 섬유성 연우, 노인성 우체 이러한 이제 편평 사마귀와 감별해야 되는 그러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질환들과 잘 감별해서 치료하는 게 이제 편평 사마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편평 사마귀는 이게 언뜻 보면 사마귀보다는 잡티같이 보여서 네, 그럴 치료 수 안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근데 많으실 이제 것 같아요. 이 잡티가 삽시간에 이렇게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편평 사마귀를 의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마귀는 어떤 종류입니까? 네, 보통 이제 그 주변에 보시면 사마귀로 고생해 보신 분들도 한두 분 정도 계시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많아요. 네네.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사마귀가 이제 손발, 얼굴에 생기는 경우에 이제 심상성 사마귀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에서 흔히 말하는 사마귀입니다. 대개 손가락이나 손등 혹은 발가락, 발등에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뭐 입술이나 코 주변 그리고 뭐 몸통 부분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상성 사마귀는 이제 주변 조직과 피부 조직과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또한 이제 표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딱딱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결절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류가 또 남아 있네요. 네, 그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좀 예전에 비해서 그런 성관계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질환이 바로 이 성기 사마귀입니다. 흔히 그 곤지름 혹은 콘딜로마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남녀의 어떤 생식기나 항문 주위에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이나 적색, 검은색, 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흔히 그러니까 배추꽃 모양이라고 해서 근데 배추꽃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정말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돌출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생식기 사마귀 곤지름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무척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스트레스가 심하시고요. 또한 이 한 번의 어떤 성 접촉에서 40 내지 5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성기 사마귀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 파트너에게 이렇게 고지를 해서 알려서 같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염력이 더 강합니까? 아주 강합니다. 네. 특히 그래요? 이제 그 성관계 시 이렇게 그 상처나 이런 자극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요. 좀 다른 사마귀에 비해서 무척 좀 번식력이나 전염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곤지름 사마귀는 그러면 일단 있으면 성관계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치료를 가급적이면 그 하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난 기간 그러니까 겉으로 사마귀가 사라졌다고 해서 네. 그 사마귀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항문 깊숙한 곳이나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 내부 혹은 여성 경우에는 질 안쪽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잠복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료가 끝나시고 나서도 몇 개월 이후에 이렇게 이제 성관계를 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근데 성기 쪽에 나 있는 건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떤 통증이 있어서 알게 되는 통증이 겁니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성관계 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분비물을 분비하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어떤 이제 불쾌감을 호소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이즈라도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은 예민하게 그걸 이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른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군요. 네. 근데 이 성기 사마귀의 경우는 여성에게는 자궁 경부암과 또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날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 성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기 사마귀를 미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여성의 어떤 중요한 기관이죠. 자궁을 보호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건강의 그런 이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사마귀 종류가 참 많네요. 근데 이 사마귀가 생기는 이유가 아까 바이러스라고 하셨는데 다른 원인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원인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사마귀는 우리 인체의 어떤 면역력, 전체적인 면역력 혹은 피부 면역력 혹은 국소적인 피부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양한 사마귀 바이러스가 그 부위에 감염되면서 접촉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러한 전염성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네. 왜 감기 걸릴 때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마귀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어떤 상황들이 또 있습니까? 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감기 걸리는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 상태가 이제 네. 평상시 컨디션과 다르면서 그리고 이제 기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뭐 식욕이 저하되거나 혹은 이제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돼요. 예전에 네. 어떤 낫는 속도에 비해서 피부의 상처 회복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외부의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 사마귀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갑자기 온도차가 많이 나는 상황이 있다든지 네.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힘들거나 피로감을 느낄 때라든지 네, 뭐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든지 네. 이럴 때도 사마귀에 걸릴 확률이 네, 높아지는 그 모든 건가요? 것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요. 특히 이제 면역력이 아직 그 성인들의 어떤 수준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면역 체계가 시스템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사마귀에 걸릴 확률이 성인들에 비해서 훨씬 높게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왜 어떤 때밀이로 이렇게 피부를 자극한다든지 네. 스크럽을 한다든지 그럴 네. 때도 사마귀 생길 수 있다고 네, 들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이 피부에 과도하게 이제 각질 제거를 하거나 혹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가서 특히 네. 사마귀에 이제 전염되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네. 있긴 있군요. 네, 이렇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는 것을 이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사마귀한테 직접 찍히면 이것도 사마귀 걸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실제로 종종 진료할 때도 받곤 하는데요. 근데 그거 이제 곤충 사마귀와 피부에 발생하는 이제 감염성 질환인 이 사마귀가 우연히 그 이름이 같으면서 발생된 오해인 것 같습니다. 뭐 근거는 없고요. 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렇게 손에 특히 이제 사마귀가 있는 경우에 네. 이게 사마귀가 이걸 뜯어먹으면 사마귀가 맞아요. 낫는다고. 네네. 예, 그것도 이제 오해인가요? 속설입니다. 네. 어렸을 때 그런 친구를 봐가지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귀는 치료하지 않고 혹시 방치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 누구나 인간은 그 우리의 어떤 면역 체계가 성숙해지면 그러한 질환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마귀의 경우에도 이 면역력이 충실해지면서 사마귀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 더 이제 퍼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기 치료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사마귀는 뭐 종류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각각의 다양한 사마귀 질환들 속에서도 이 사람한테 그 사마귀를 앓고 있는 어떤 환자분들의 그 면역력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한방에서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양방과 한방 병행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되기도 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병행하는 치료는 사실 현 어떤 의료 시스템 속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네. 그 병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다니면서 치료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서양의학 쪽으로는 사마귀를 제거하는데 냉동요법이나 어떤 레이저 치료가 주로 이렇게 네. 사용되는데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요.
혹은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이제 냉동요법을 통해서 이제 외과적인 수술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마귀 환부를 제거하는 그러한 시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한의학하면 한약이잖아요. 네. 한약이나 침, 뜸 등을 이용해서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그 사마귀가 이제 자연적으로 탈락되게 하는 그러한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의학 박사시니까요. 이 사마귀 치료할 때 한방 치료는 양방 치료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방 치료를 흔히 이제 근본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이제 어떤 환자분들의 체질에 따라서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러한 이제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사마귀에 발생한 부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피부의 면역력을 좋게 해서 사마귀 바이러스가 피부에서 번식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탈락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면역 치료를 면역 치료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네. 아예 사마귀를 뿌리 뽑는 네. 그런 치료를 하시는 근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직접 제거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그 피부 자체에 혹은 인체 자체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나 혹은 자주 병원에 내원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치료만 완벽하게 된다면요. 네. 얼마든지 불편함 감수해야죠. 그렇다면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마귀의 일반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일반적인 치료 경과는 초기에 이제 피부의 면역 기능이 회복되면서 사마귀가 이제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사마귀가 오히려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마귀의 각질이 탈락하고 벗겨지면서 정상적인 피부가 재생됩니다. 또한 이제 뜸 치료를 위주로 치료한 경우에는 정상 피부 조직은 변하지 않고 사마귀 부위만 검게 변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의 치료가 동반되게 됩니다. 사마귀 조직들이 벗겨지고 탈락하면서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 재생하게 됩니다. 네. 보통은 사마귀가 생기면 치료를 받기 전에 일단은 뭐 손톱깎이 이런 걸로 좀 네. 떼어내거든요.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은 건가요? 네, 주변에 이제 종종 그렇게 이제 용감한 분들, 그리고 통증을 잘 참으시는 분들이에요. 아프군요. 무척 아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다른 부위에 전염이 되기도 해요. 이게 피를 이렇게 출혈이 되게 되면 그 출혈된 혈액 속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퍼지게 되고, 이제 그걸 만졌다가 또 다른 부위에 만지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부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몹시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커지기도 하고. 더 커지거나 그 부위가 커지거나 네. 사막이 없던 부위에 또 퍼지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 이런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사마귀가 없어졌다가도 또 생기고 자꾸 번지고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기도 하거니와 네. 재발률도 굉장히 높은 네, 걸로 알고 사마귀는 있거든요. 무척 재발률이 높죠. 왜 이렇게 재발률이 높아요? 그 재발률이 높다는 건 사실은 이제 그 겉에 있는 사마귀만 보고 사마귀가 치료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네, 사마귀 바이러스가 사실은 내부 진피의 혈관 속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데 네.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겉에 있는 사마귀가 이제 없어졌다고 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마귀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마귀가 또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또 생기면 재발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사마귀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이 평상시에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얼굴이나 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사마귀가 나면 치료는 대부분 받으시는데 우리 담당 PD님도 사마귀가 있으세요. 근데 안 보이는 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를 하시고 치료를 네. 잘 안 받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사마귀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방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목이나 얼굴이나 손등 이런 곳에 이제 가릴 수 없는 곳에 이제
그 사마귀가 퍼지게 되면 이제 치료를 시작들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마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괜찮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군요. 몸에서만 이제 퍼지지 않고 가려진다고야 이제 외용상 이렇게 일상 사회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이 불편하지 없으면. 않으면 네. 보통들 적극적으로 치료들을 안 하시는데요. 이제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유지만 되면 천만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과로도 하게 되고 무리도 하게 되고 불의치 않게 이렇게 교통사고나 그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틈을 타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마귀들이 퍼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 지금은 괜찮더라도 언젠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면역력이 치료를 받아라.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혹시 제 몸에는 지금 괜찮다면 이게 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는 않을까요? 전염성이 강하다고 전염성이 말씀을 있습니다. 하셨는데 내 몸에서는 퍼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않더라도 전염성이 이제 있군요. 예를 들면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에게는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염성이 있는 사마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옷이나 수건을 따로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성기 사마귀 곤지름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파트너도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혹시 같이 먹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까? 근데 사마귀는 그 먹는 음식에 따라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이 면역력 조절이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마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네. 사마귀는 한방 치료로 무척 호전이 잘 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세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닥터플러스는 한의학 박사 박치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